지금 민주당이요, 그 작태가 보통 작태가 아닙니다. 아니, 청문회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이 이게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앞으로 정계 개편을 반드시 만들어내고 정계 개편이 돼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의회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집단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불법적인 소위 헌법을 위반하는 이 법안을 만들어내고도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당연히 청문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회방을 놓기 위해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한테 40, 50년간 돈 버는 거 월급 명세서를 가져란 그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 10년 거라든가 최근 5년 거라든가 최근 2년분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야지.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요? 50년간 월급 봉투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이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수적으로 밀어붙이고, 아니 총리 후보자 청문을 한다고 50년분 40년분 되는 월급 받은 그 명세를 다 가져라? 예, 참 이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럼 자기들은 서류를 내라고 해도, 검증 자료 내라고 해도 내지도 않고 한 사람들이 오늘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내고 뭘 거부했고 뭘 거부했고. 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를 갖다 노골적으로 회방 놓겠다 이건데, 좋습니다. 노골적으로 회방 놓지만 5월 10일은 출범을 하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윤 정권의 따가운 맛도 볼 생각을 해야 돼. 왜? 이유는 그 따가운 맛은 헌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헌법을 훼손을 만약에 하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은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재판부,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죠. 바로 그것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검수완박 법안, 이런 청문회 거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적폐청산이라는, 신적폐청산이라는 그 엄청난 회오리바람으로 돌풍이 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부동산 계약서 각종 자료를 안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가 총 1090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총리 후보자들의 3배, 4배에 달합니다. 사망한 지 30년이 넘은 부모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50년간 봉급 내역, 모든 출장 기록, 10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제출이 사실상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기록들을 다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검증용이라 하지만 이런 방대한 기록이 왜 필요한지 지금 의문이 되는 겁니다. 청문회를 보이콧하기 위한 트집잡기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에서는 말이죠, 이 내로남불 정권이죠. 여기에 이름이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언론에서도 칭하는데, 내로남불 문정권에서는요, 상당수 총리라든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인 자료도 안 냈다는 겁니다. 총리 후보는 세금 납부, 또 자녀 재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전체 요구 자료, 예를 들면 250건, 절반도 내지 않았다는 총리 후보자도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은요, 주로 자료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야당이 청문회를 일시 거부하기도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무섭습니다. 1년만 6개월만 더 했어 보십시오. 자, 이제 10 며칠밖에 안 남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탁탁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30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았다고 청문회조차 못 열겠다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뻗대니 기가 막혀서 이 모르는 국민들은 말이죠. 속는 거죠. 민주당에 속는 거죠. 계속. 자신들이 공언을 해놓고 지키지도 않는 그 7대 인사검증 기준 있잖아요. 그걸 윤석열 내각 청문회 때는 엄격하게 들이대겠다고 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민주당의 그 총리 청문회 거부는요, 국회 인준 표결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 설이 딱 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죠. 민주당이요, 이제 조금 지나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거기 좋은 민주당하고 나쁜 민주당하고 분리될 것 같으니까 말이죠. 정계 개편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뭐 민주당이라는 것은 공중분해되고 좋은 민주당, 나쁜 민주당으로 이렇게 갈라지겠죠. 지금도 이 검수완박 때문에 찬성하는 검수완박에 그걸 밀어붙이는 헌법이 위반되는 것을 계속 밀어붙이는 그룹이 있고 이건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좋은 그룹, 나쁜 그룹이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라는 당은 공중분해되고 딱 나쁜 당, 좋은 당 해서 무슨 이름으로 이제 존재하겠죠. 반드시 분리돼야 되고 또 분리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민주당은요, 정말 분리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 모르겠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열흘 좀 지나면은 그때 뜨거운 맛을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찬물로 항상 냉수욕을 하다가 이 날씨 더울 때 냉수욕을 하다가 시원하게 냉수욕 하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 콱 40도씨 넘는 물이 샤워기에서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 그때도 이 민주당의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심술을 갖고 있는, 회방을 갖고 있는 그런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표정이 어떨까요? 네. 총리 청문회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 그것뿐입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 보이콧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동훈이 무섭긴 무서울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동훈 후보자가 이랬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그거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저지시키죠. 한동훈은 법으로 하기 때문에 법으로 해서 헌법 위반 사례인데 그걸 왜 저지 못 시키겠습니까? 반드시 저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통과가 되건 안 되건 그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은 그거는 없애버려야 되는 법 아닙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어떻게 놔둡니까? 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말이죠. 그 길을 가기 시작한다면은 그 민주당 최강성들 성하겠습니까? 이런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성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득을 보려는 계산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요,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벌써 국민들이 그래?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구나. 그런 정당 심판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네. 국민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 똑똑합니다. 전부 정치평론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평론가입니다. 왜? 미스미디어를 쫙 보면서 그들은 머릿속에서 딱 갖고 있습니다.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선악 판단을 반드시 합니다. 빠들을 빼놓고 말이죠. 문빠라든가 무슨 빠들 있지 않습니까? 명빠라든가 이런 빠들 빼놓고 말이죠. 전 국민들은 판단력이 명백하고 명석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이 검수완박이
재협상이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재협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28일 끝내고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급해서 막 이 지금 날짜를 이렇게 급하게 이거 한다고 하지만 그 모습을 국민들에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어저께 재미나는 일이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저께죠. 법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법의 날에 김명수 대법원장, 이분은 문재인의 코드라고 이름이 있죠. 코드 법원장이라고. 대법원 코드. 좌파 코드라는 코드인지 무슨 코드인지 모르겠지만 코드 법원장. 예. 사법부. 그러나 이분이 바른말을 제가 들을 때 처음 바른말 한 것 같아요. 무슨 말 했냐?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 절차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중대한 법을 만드는데 중대한 법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거든요. 토론이라든가 또는 과정, 이런 법 절차를 안 지키고 있다는 그 내용에 직접 얘기는 언급은 안 했지만 그것을 겨냥한 듯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 제정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나중에 혼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느낄 거는 사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마저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바로 이렇다면은 그래, 민주당 너희들 1000번 만번 만들어봐. 그게 5월 10일 이후에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봐. 국민 볼거리가 하나 생긴 겁니다. 예, 사례 연구로 말이죠. 이 법조계, 학계 전부 다 졸속 입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이라는 박병석이라는 자가 소위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중재안이라고 딱 가져온 게 민주당 검수완박 그대로 해가지고 시간만 조금 꾀를 부려가지고 꼼수 부려가지고 적당히 얼렁뚱땅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안 그러면 이거 안 받으면은, 그러니까 권성동이도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권성동이가 악이 있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하면은 박병석이가 문제의 사나이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그대로 민주당 하는 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갈 수밖에 없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한 김에 원내대표가 하니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는 연락도 안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선인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당선인들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날 성명 발표가 나온 겁니다. 네. 참 이런 거 보면 말이죠. 민주당이 어저께 그 곧바로 법사위 소위를 만들어가지고 법안 심사하면서 무슨 심사고 나발이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놨는데.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밤늦게까지 충돌할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법리적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민주당 강경파는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기했으니까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난리를 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이렇게 연명을 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그럼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자, 대한민국 대통령 딱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막강한 군 통수권으로부터 권한이 행사가 됩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이 위임하는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헌법에 위반된 아주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천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천명을 해놓고 가만히 있을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는 조사, 그 다음에는 수사. 헌법 정신
지금 왜냐하면 헌법학자들이고 누구 다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 위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은사 경위법대 은사 경위법대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태두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헌법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대표 헌법학자인데 대한민국에 허영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위헌이다 딱 그랬습니다. 공수처법도 위헌이라고 했던 분입니다. 이번에 이거는 대단한 위헌이라고 위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법조계 난리 났죠. 아니 민변까지 no good 이렇게 얘기하고 참여연대도 no good. 지금 민주당은요 배따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왜 강경하게 밀고 나가야 되느냐. 혹시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깔아뭉개면 모든 것이 검찰을 공중분해시켜버리고 경찰에 넘어가면은 우리는 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안 했으면 뭐 겁낼 거 뭐 있습니까? 한동훈 왜 겁냅니까? 한동훈 왜 겁냅니까? 아니 잘못이 없으면 겁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잘못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한동훈한테 죽지요. 그가 국회의원이든 뭐든 간에 법을 위반하면 한동훈한테 가만 놔두겠습니까? 한동훈이가. 예. 그래서 겁나니까 자꾸 겁내하는 사람 뒤가 좀 구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꾸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무장관 후보자 나왔으면 저희들이 제대로 검증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한동훈 절대 안 된다. 아니 한동훈이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아니 누구나가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자기네들이 무슨 특권 있나 봐. 특권? 지금요 국민들은요 국회의원 특권 없애자고 그런 국민운동이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너무 만용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죄를 지면 면죄부 받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정권의 주체가 국민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치를 한다. 그러니까 법치를 하니까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법망을 피해서 제 마음대로 했던 특권을 누렸던 특권 계급들 혼납니다 이번에. 혹시 특권 계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특권 계급은 국민들 앞에 완전히 해부될 겁니다. 그리고 다 전시될 겁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어떻게 특권 계급이 이런 특권을 했다 저런 특권을 했다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 지은 죄를 과거에 죄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국정원장 세 분도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행동. 예? 이 정권이 그렇게 가혹하게 다뤘다 이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보십시오. 그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노령입니다. 그 다음에 지병도 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권이. 그래놓고 마지막까지 지금 인수위 회방, 이 청문회 회방 놓죠. 모든 걸 다 회방을 놓지만 그러나 5월 10일 이후에 태양은 떠오르고 그들은 꽉 밑으로 꺼지고 그때 한번 두고 보라고. 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지켜지는 그 나라를 보라고요. 대한민국 헌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 대한민국 헌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대한민국 헌법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귀중하다는 것. 그건 국민의 것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